우리 대통령 선거 날 보강 대체가 오늘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고요. 자, 일단 우리 필수업 때문에 내가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 온라인은 주차별 내용을 기간 안으로 들으면 되고요. 수업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의문으로 다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학생들한테 확인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지금 대부분 이제 집이 멀어서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고 해가지고, 통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지금처럼 그냥 실시간 줌으로 들으면 되고요. 혹시 대면으로 가능한 학생들은 2시부터 한 3시까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하는 내용들을 일단 실시간 줌으로 녹화를 해서 다시 올려서 듣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똑같이 기존하고 동일하게 가지만 실제 추가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면으로 나오면 된다. 이것도 좀 상황을 보고 또 변동이 있으면 연락을 줄게요. 대부분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하도록 가이드가 있어서, 일단 통하기 어려워서 하는 학생들이 좀 일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도 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또 수업 운영에 있어서 또 학교에 또 가이드가 있으면 또 추가적인 가이드를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보강을 하는 주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는 걸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좀 몇 가지 자료 좀 전에 제가 막 올렸는데요. 잠깐만. 일단 공지사항에 올린 자료들을 좀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좀 SQL 인젝션 공격하고 인증기술 및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실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소스 코드 취약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죠, 여러분? 자, 소스 코드 취약점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개발자들한테 항상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이제 설계 단계가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 좀 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SDLC 같은 시큐어 코딩 쪽을 좀 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안전한 정보보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스 코드 즉 시큐어 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웹 관련된 것들을 개발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취약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취약점이 어떤 거냐, 그리고 소스 코드 취약점의 분석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래밍별로 어떠한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할게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소스 코드 취약점 분석에 대한 접근 방법을 학습할 수 있고, 소스 코드의 취약점 유형별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웹 프로그래밍 관련된 언어의 주요 취약점의 패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함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블랙, 화이트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합한 어떤 그레이 방법까지 세 가지의 어떤 방법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박스 테이핑 방식은 자 지금처럼 어때 블랙으로 되어 있고 화이트는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이제 그레이 테스트 방식을 통한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블랙 박스 테스팅 방식은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에서 뭐 발생할 만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인터페이스 구조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뭐 취약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블랙박스 테스팅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화이트박스 테스팅에 비해서 취약점을 찾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하지만 좀 더 다양한 취약점을 찾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개발이 되어 있는 결과물에 대한 모양이나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취약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가지고 취약점이 발생한 부분에 어떤 식별 가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블랙박스 테스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인터페이스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화이트박스 테스팅 같은 경우는 자,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 것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코드들을 하나하나씩 분석하면서 가는 방법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소스 코드에 살펴봄으로써 코딩에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뭐 코드할 때 문제가 작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화이트박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부 소스 코드를 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래밍의 어떤 방법론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소스 코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안의 취약점이 현재 유무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거나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 박스는 어때요? 블랙 박스 테스팅과 화이트 박스 테스팅을 장점만 결합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자 블랙 박스 테스팅과 화이트 박스 테스팅 장점을 혼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이는 취약점을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그 소스 코드에 대한 입력값 통제, 그다음에 입력값 검증, 접근 통제, 세션 처리 등이 살펴보면서 취약점들을 조사하는 방식을 그레이 방식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와 OWASP에서 탑 10, 즉 2010년에 탑 10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전행정부의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는 자,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의 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장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력값 검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자, 입력값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어떤 입력하는 곳에다 어떤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안행부에 있는 그러한 개발 보이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좀 기본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오아스 탑10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험도 봤지만 2021년도에는 네 가지 타입이 바뀌었다고 했었고 순위가 좀 약간 변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작성해 줬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뭐 코드 오류 캡슐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유학점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입력과 검증 취약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글 검색어를 통해서도 한번 정보를 찾는 걸 해봤죠. 그거는 이제 정보를 찾는 거고, 실제 이제 그런 정보만 찾는 것 플러스 해서 실제 이제 입력값에 대한 것들을 갖고 웨지에 들어가서 아까 예를 들면 외부의 어떤 서버로 뭐 구축되어 있는 뭐 서버 시스템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 웹페이지가. 그럼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입력값들을 입력할 수 있죠. 뭐 회원 정보 로그인이나 뭐 상품 검색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입력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 서버로 날아가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SQL 인젝션, 그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액세스 공격, 그다음에 취약한 뭐 형식의 파일 업로드, 자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 경로 조작 등 이게 일반적인 보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취약한 부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 SQL 인젝션 자바 파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자바 코드들을 작성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노란색, 초록색으로 박스 쳐놓은 거 보면 자 스트링 뭐 쿼리 셀렉트로 해라 from employment부터 유저 아이디까지. 근데 여기에는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를 보게 되면 자 MB answer result, answer stem이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실제 이제 이런 앞에서 보여진 것처럼 스트링에 대한 쿼리를 통해 가지고 자 정보를 어찌됐든 입력한 값들을 좀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슬 앤서 리졸트, 그다음에 앤서 리졸트에 대한 여러 가지 값들을 만들어 가지고 취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자 근데 로그인 SQL 인젝션 파일을 보게 되면 실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로그인 로그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럼 그걸 갖고 이 값이 플레이스를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스트렝스 셀렉트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는 쭉 써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로그인 SQL 인젝션 자바 파일을 통해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취약점 코드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입력값 검증 미비에 대한 어떤 문제점 확인이에요. 특히 입력값 검증을 안 하는 컴퓨터들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선박을 직접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입력값 검증이라는 걸 보다 보면 실제 입력되는 값, 즉 서버에서 보면 입력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입력이 되면서 어떻게 이 값이 처리가 되는지, 즉 SQL을 갖고 이제 하는 방법에, 그래서 전에는 입력하는 값에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드민이나 OR점 이런 기호 표시를 하게 되면 논리적인 어떤 모순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바로 로그인이 돼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력값을 검증할 때는 입력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처리가 안 되게끔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이런
검증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 코드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도 뭐 스토어드 액세스 자바 파일에 확인해 보니까, 자, 퍼블릭으로 쭉 만들어 놓고요. 스트링 타이틀, 스트링 메시지가 쭉 나와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 이제 스토어드 액세스 공격들은 어떤 거냐면, 액세스 스크립트 코드는 게시판 같은데 조그만 어떤 점으로 되어 있는 어떤 코드를 만들어서 삽입해가지고 코드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공격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트링 타이틀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값들을 집어 넣어 가지고 트라이 부분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갖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어떤 렌스로 어떤 값이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 가지고 또 어떤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설정하고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각각의 코드들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값 검증 미비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이제 문제가 되는 핵심 코드의 실행 과정들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타이틀과 메시지 변수를 갤로 파라미터 함수를 통해서 받아들인다. 해당 변수를 필터링 없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에 뭐 포함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들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용자가 입력하는 get로 파라미터 함수를 통해서 받아들이며 이후 추가적인 어떤 필터링 기능이 없도록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malicious 파일, 즉 악성 파일들을 첨부 파일로 올릴 경우 어떻게 스크립트로 코드로 체크할 거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파일을 올릴 때 우리가 시스템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배치 파일이라든지 실행 파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위험한 형식의 파일 업로드에 대한 입력과 검증 및 미비 문제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입력하는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입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공격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다양한 어떤 공격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에 자, 그다음 멜리셔스 파일 익섹션 자바 파일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멜리셔스 코드들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도록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스 코드들이 작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실제 그 파일에 입출력 되어 있는 값들을 갖고 받아들여라.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멜리셔스 파일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뭐 실행 코드, 어셈블리 코드 등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없게끔 막아놓는 그런 기능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미지로 쿼리를 날리는데 셀렉트 이미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가져오냐면 유저네임과 유저네임이라는 곳에서 가져와서 이제 이미지 쿼리를 날린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과정은 나와 있는 것처럼 커넥션 스테이트먼트라는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한 형식의 파일 업로드도 우리가 올릴 때 파일을 디렉토리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여기 보면 이제 위험한 파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악성 코드도 있고요, 뭐 배치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바로 올려버리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악성 파일도 올려가지고 서버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될 만한 것들은 다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렉토리 경로 조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디렉토리 경로를
하는 것은 디렉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실행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디렉토리 경로 조작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매개 변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의 조작은 이제 URL에서 변수 또는 뭐 포스트 형태로 전송되는 매개 변수의 어떤 숫자 값들을 조작해서 자신이 소유한 것 외의 권한들을 획득하는 어떤 공격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매개 변수 조작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뭐 사용자 권한이 필요한 페이지에 접근할 때 세션 처리를 하는 코드를 포함하도록 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쿠키 조작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일반적 쿠키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브라우저 쿠키 값을 통해서 사용자 어떤 권한을 부여한 코드들도 볼 수가 있어요. 쿠키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 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쿠키가 이제 같은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쿠키의 값으로 인증하는 코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와 쿠키 취약점과 관련된 소스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쿠키와 같이 쿠키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뭐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제적 브라우징은 뭐냐면 권한이 이제 필요한 페이지에 권한 체크 코드가 누락되었을 때 발생하도록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특히 이제 어드민과 같은 걸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가지고 그걸 찾아낸 걸 가지고 같은 관리자의 디렉터리에 되어 있는 소스 코드 중 세션의 처리 등의 코드가 잘 이제 존재하는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강제 브라우징을 통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어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중요 정보 평문 전송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문서들을 할 때는 전부 다 암호화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되는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패스워드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내용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내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항상 이런 개인정보들하고 한 부분들은 이제 패스워드 폴더 지정을 해가지고 암호화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정보 평문에 대한 전송 취약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항상 전송할 때는 HTTP 프로세스, HTTP SSL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 채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강제 브라우징 같은 경우도 권한이 페이지에 뭐 있고 그다음 누락되었을 때 발생하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드민과 같은 관리자 디렉토리 내에서 소스 코드 중 세션 처리 등 코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면서 강제 브라우징 취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여기에서 이제 관리자 시작 페이지 및 인증에 필요한 페이지에서 세션을 가로채어서 뭐 하는 과정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 문서의 정보에서 평문 전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패스워드나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내용을 암호하지 않고 그냥 평문으로 전송할 때 어떤 그냥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암호화를 하는데 전부 다 패스워드 정책들을 삽입해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중요 정보 평문 전송 취약점을 확인하는 방법들은 용의자의 중요 정보를 신속하게 페이지가 뭐 HTTPS 등 암호화 채널로 통신하지 않는지 확인할 때, 그다음에 소스 코드 내에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 함수를 통해 전송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취약점들을 찾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코드 내에서 찾을 때 우리 안행부 기준을 좀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예제가 있어요. 예제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게 되면 구조가 기본적인 게 되어 있고 잠깐만요. 이러한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고 네트워크상에서 소켓 함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위험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다음에 공격자가 스니핑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또 알아가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암호함수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소스 코드는 또 주요 정보를 암호하더라도 복호화 키가 쉽게 노출된다면 암호화된 정보가 공격자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전해역 개발 보안 가이드를 보게 되면 자, 이런 기본적인 정보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예외 처리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암호화 함수를 이용한 전송을 할 경우는 정보로 스스로 이제 암호함으로써 복호 함수나 그다음에 복호화 키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암호화를 이용한 전술은 소스 코드는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도록 하더라도 이제 복호할 함수나 복호화 키가 쉽게 노출된다면 암호화된 정보가 공격자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보여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하드 코딩된 패스워드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코딩은 패스워드 및 시스템의 접속 정보와 민감한 정보가 소스 코드 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자가 소스 코드로 외부에서 열람할 경우 심각한 2차 공격이 악용될 수 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종 중 제 패스워드로 하면 코딩한다면 어떤 정보를 할 거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고요. 주석 처리의 중요 정보들을 저장하지 말고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석에는 해당 코드가 어떤 기능을 삭제하는지 설명하며 많은 내용이 남는데 가업 개발 단계에서 계정이 발생한 소스 코드를 삭제하지 않고 주석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언어별 주석 처리를 하는 코드만 발췌해서 해당 코드 내에 패스워드 또는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걸 또 보면 자바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값 처리를 볼 때 주의 있게 봐야 될 코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입력값 처리 함수는 get 파라미터부터 get row 파라미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은 UR에 사용하는 변수값과 포스트 요청에 전달되는 값의 처리를 사용하는 API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HTTP 전달받은 값을 처리할 때는 사용하는 API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쿠키에 대한 부분, URL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세션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함수들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실제 설명은 이 메모 안에 있는 부분으로 한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불필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입력값 처리의 함수들을 보게 되면 파라 쿼리 스트링 URL
뭐 그다음에 인풋 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것들 한번 보면 사용자 세션 처리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뭐 새로운 항목을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 함수라고 보면 되고 아이템은 이제 해당 IT에 지정한 승목의 앞값을 찾아오거나 설정하는 법이라고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해당의 셋의 모든 항목명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도 키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함수들은 많이 있어요. 뭐 파일 스트림, 스트림 리더, 스트림 라이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지금 소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봤고 지금처럼 사용자 세션에 대한 어떤 처리 어떤 문제점들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계속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약을 먹고 있고 좀 전에 또 점심 먹고 피부 약을 좀 먹었더니 막 되게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막 비몽사몽이었는데 지금 뭔가 말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하면 이제 화이트백 그 취약점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그레이박스들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점들을 찾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박스는 소스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본다라고 보면 돼요. 그레이박스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을 섞어서 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소스 코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아십에서 사용했던 부분들하고 실제 안전행정부에서 개발보안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입력값 검증은 말 그대로 입력하는 값이 우리가 찾는 그런 어떤 오류를 발생을 하는 코드가 들어가면 바로 멈추도록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력값 검증에 대한 거 했었고 크로스 사이트도 이제 게시판 같은 데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필터링 그래서 여기서 입력값에 대한 필터링이 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일 업로드에 대한 부분들도 바이러스 관련된 업로드나 뭐 뭐 스크립트 코드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한행부 개발보안 가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용들을 좀 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본 거를 좀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 결과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모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순이나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들은 일반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직접 우리가 구현하기 위한 코드뿐만 아니라 이거는 생성되어 있는 결과물에 대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더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이나 어떤 소스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비몽사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뭐 하니까 뭐가 좀 어떻게 갔는지 저도 막 지금 막 정신이 혼란스럽긴 하네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한 내용은 소스 코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했는데 실제 이런 소스 코드들이 실제 안행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고 그 근거대로 출처해가지고 개발이 되도록 많은 제도적인 어떤 방법론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좀 보강을 좀
하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들 좀 다음 시간에 좀 보완하도록 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요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약에 취해가지고 좀 어떻게 됐는지 막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거는 하여튼 요 정도로 하고 제가 이 영상 다시 올리긴 할게요. 근데 다음 수업에 다시 한번 이 시큐어 코딩하고 개발자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관련된 수업 자료들 일단 올려놨는데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강은 이걸로 좀 대체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고 수요일 날 수업도 똑같이 기존하고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학교 나온 학생들은 518호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수업 관련돼서 질문사항 있나요? 자, 없으면 이것으로 좀 마칠게요.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